5천억이라고. 이 미친 노친네가 우릴 완전히 엿먹인 거라고. 아들 민호가 제 그림을 세탁소 뒷골목 드럼통에 던져 넣는 순간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시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아들이 지금은 제 30년 인생이 담긴 캔버스를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지고 제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30년간 세탁소 다락방에 꽁꽁 처박아 놓고 정체가 뭐야 대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쪽팔리게 살았는데. 휙 활활 녹슨 드럼통 안에서 타오르는 제 그림들, 제가 되어 밤하늘로 날아가는 30년의 시간들. 손목에는 아들이 끌어당긴 시퍼런 멍, 뺨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불길처럼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돈이었구나. 엄마가 아니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모욕, 이 배신 반드시 천배 만배로 돌려줄 것입니다. 세탁소 뒷골목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채, 그리고 한 달 후 프랑스행 1등석 탑승구. 에스더 강 선생님, 프로방스행 1등석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진짜 인생이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엄마가 아닌 에스더 강으로 살 겁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세탁소 아줌마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1층 은혜세탁소라는 간판 아래에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6시면 세탁기를 돌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철문을 내리는 삶이었습니다. 제 손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세제와 표백제에 닳고 달아주름이 깊게 패였고 겨울이면 튼 살갗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오늘은 제 딸 강수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32,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29에 강남의 화랑을 운영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뒷바라지한 결과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장은 서울 시내 한복판의 럭셔리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세탁소 일을 끝내고 시장에서 산 7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택시는 아까운 돈이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값비싼 정장을 입은 하객들.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려왔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직 준비 중이라. 수진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랑 측 하객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았어. 엄마가 세탁소 한다는 거 말 안 할게.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 속 60세의 얼굴, 세탁소 증기와 세제 냄새가 배어있을 이 몸.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문득 3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제 손에 붓이 들려있고 사람들이 저를 천재라고 불렀던 그 시절. 그때 제 이름은 에스더 강이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신부 대기실 앞에서 수진이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술 교육 쪽에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술 교육이라니 멋지네요. 개인 스튜디오 같은 곳이었어요. 작은 곳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술 교육자, 개인 스튜디오, 세탁소는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제가 30년간 땀 흘려 일한 그곳이 제 딸에게는 숨겨야 할 수치였을까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딸의 행복을 지켜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엄마 먼저 갈게. 축하한다. 어머니, 벌써요? 2차도 있는데. 괜찮아. 세탁소 가봐야 해. 밀린 빨래가 많거든.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세탁소라는 단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빼내고 호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면 하객들과 마주칠 테니까요.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번쩍이는 서울의 야경이 저와는 너무 먼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세탁소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고 어두운 가게 안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들. 이것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30년 만에 열리는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이 다락방을 비췄고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캔버스들, 벽 한쪽에 가득 쌓인 그림들,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새벽 5시나 밤 12시에 저는 이곳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세탁소 아줌마가 아닌 화가 에스더 강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래, 너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 겨울 아침 차가운 물에 빨래를 빨고 있는 여자의 손. 거칠고 주름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름다운 그 손. 그건 바로 제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기로, 미술대학에서 천재라고 불리던 에스더 강을 죽이고 세탁소 아줌마 강은숙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에스더 강은 제 예명이었습니다. 파리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전 세계가 기억한 이름.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전히 에스더 강이었습니다. 100점이 넘는 그림들이 이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 30년의 침묵, 30년의 숨겨진 재능. 가장 구석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천재 신인 화가 에스더 강, 파리 비엔날레 최연소 대상 수상. 30년 전 기사. 사진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환하게 웃는 얼굴. 그때의 저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60세의 세탁소 아줌마. 거칠고 주름진 손. 딸에게조차 부끄러움을 주는 존재.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나? 다락방 창문 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에스더. 별이라는 뜻의 이름. 30년 전 미술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렸던 제 이름. 하지만 그 별은 너무 일찍 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한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 일주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자식들이 저에게 보여줄 가장 잔인한 배신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세탁소 문을 열고 밤새 돌린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미술계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30년 전 홀연히 사라진 천재 화가 에스더 강의 작품 3점이 파리 경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에스더 강은 1990년대 초 파리 비엔날레 최연소 대상 수상자로 당시 미술계에서 세기의 천재라 불렸으나 1995년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행방이 묘연했던 인물입니다. 빨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파리 소더비 경매에서 에스더 강의 작품 3점이 총 150억 원에 낙찰되며 작품당 평균 5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에스더 강이 현존한다면 그의 작품 가치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억. 세탁소 다락방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제 100여 점의 그림들이. 라디오는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에스더 강 회고전 개최를 정격 발표했으며 전 세계 미술계가 에스더 강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딸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대박 났어. 에스더 강 회고전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어. 그래, 축하한다. 엄마는 에스더 강 알아? 전설적인 화가야. 30년 전에 사라진. 이번 전시 성공하면 나 정말 미술계 최고가 될 수 있어. 제 딸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흥분과 야망.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그 에스더 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래, 잘 됐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30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를. 하지만 떠오른 건 딸의 결혼식 날 세탁소를 숨기고 예술 교육자라고 거짓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 앞에 낯선 외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옷차림의 백인 여성. 실례합니다. 여기 강은숙 씨 계신가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강은숙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소피 마르탱, 파리 국제미술재단 수석 조사관입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 재단이 30년간 에스더 강 선생님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에스더 강이시죠?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졸업 작품부터 모든 작품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소피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파리 비엔날레 시상식에서 상패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이 사진 속 여성과 당신의 얼굴 골격, 귀 모양, 심지어 붓을 잡는 손의 형태까지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에스더 강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라지셨습니까? 당신은 세기의 천재였어요. 30년 전 당신의 작품은 미술사를 바꿀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어린 자식 둘을 키워야 했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림보다 아이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강을 죽이고 세탁소 아줌마로 살기로 했어요. 소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완전히 그림을 포기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탁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 다락방에 쌓여있는 100점의 그림들. 아니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피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계단을 올라 30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여는 그곳. 문이 열리고 소피가 다락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오 맙소사.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먼지 쌓인 캔버스들, 벽 한쪽 가득 쌓인 100점이 넘는 그림들.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캔버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에스더 강 선생님, 이 작품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작품들은 당신의 초기작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가 있어요. 3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빨래를 넣는 손, 다림질하는 여인, 새벽의 세탁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소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미술사를 다시 쓸 작품들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더 강 선생님, 이 작품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준비 중인 회고 전에. 안 돼요. 제가 소피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가 에스더 강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왜죠? 당신의 딸이 바로 그 전시 책임자라면서요? 제 딸은 세탁소 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합니다. 제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의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라 예술 교육자였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 딸에게 제가 에스더 강이라고 말하면 딸은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저 제 가치를 이용하려 할까요? 소피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적절한 때가 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명함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강 선생님, 소피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자식들의 실패입니다. 당신의 실패가 아니에요. 소피가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졌습니다. 30년간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을 이제 한 사람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머지않아 폭발할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진짜 바빠질 것 같아. 에스더 강 전시 준비하느라. 당분간 세탁물은 택배로 보낼게. 그래, 알았다. 참, 엄마. 에스더 강 작품 하나가 50억이래. 미쳤지? 그림 하나가 엄마가 30년 동안 번 돈보다 많은 거야.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악의 없는 무심한 말.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그림들이 이제 세상이 5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실.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캔버스 앞에 앉아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깨어남. 2주 후 국립현대미술관 앞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에스더 강 회고전 개막식.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줌마 차림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아무도 제가 바로 그 에스더 강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입구에 걸린 대형 현수막. 전설의 귀한 마이너스 에스더 강 회고전. 30년 만에 제 이름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다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먹먹했습니다. 입구에서 딸 수진이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큐레이터 강수진 씨,
이번 전시를 총괄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수진이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스더 강 선생님은 제게도 영감을 주는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스더 강 선생님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저는 조용히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장료 2만 원을 내고 제 그림을 보기 위해 돈을 내다니 씁쓸했지만 웃음도 나왔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민호의 화랑을 지나가다가 저는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걸린 그림, 그리고 그 아래 붙은 금색 팻말, 에스더 강 작품 마이너스 15억 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그렸던 스타일을 흉내낸 명백한 위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가짜 그림을 팔고 있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랑 문을 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안쪽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 엄마.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네. 저 그림. 어디서 구한 거니?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저 그림 말이야. 에스더 강 작품이라고 했는데.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밖으로. 화랑박 골목길에서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여기 고급 화랑이야. 손님들 오는데 세탁소 냄새 풍기면 어떡해요? 민호야, 그 그림은. 그림?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미술을 뭘 알아요? 그냥 빨래나 하는 사람이. 저 그림은 가짜야. 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가짜래요? 저건 파리 경매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스더 강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저 그림은 누군가 흉내낸 위작이야. 민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평생 세탁소에서 빨래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술 전문가야? 웃기지 마요. 민호야, 엄마 말 좀. 제발 이러지 마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나는 매번 둘러대요. 세탁소 한다고 말 못하고. 민호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 오지 마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요. 민호는 화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위작, 제 이름을 도용한 그 가짜 그림, 그리고 제 아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든 세탁소까지 돌아왔습니다. 철문을 내리고 좁고 어두운 가게 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0년간 이 모든 게 뭐였을까? 새벽부터 밤까지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참으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울음이 멎었을 때 제 안에 남은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뒤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30년간 제가 유일하게 에스더 강이 될 수 있었던 곳. 전등을 켰습니다. 먼지 쌓인 캔버스들. 하나, 둘, 셋. 저는 그림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30점, 50점, 80점, 103점. 30년 동안 제가 몰래 그려온 그림들.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에스더 강의 작품들. 저는 한 점 한 점 그림을 꺼내 벽에 세웠습니다. 새벽의 세탁소, 거친 손, 엄마라는 이름, 보이지 않는 여자, 버려진 꿈, 모두 제 삶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30년 전 파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30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담긴 진짜 제 그림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강은숙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에스더 강이야. 30년간 죽어 있었던 에스더 강이 이제 깨어날 거야. 그날 밤 소피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 것인지,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소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죠? 이것 좀 보세요. 소피가 보여준 건 조사 자료였습니다. 민호 갤러리, 에스더 강 작품 판매네요. 15억, 20억, 18억. 하지만 그 옆에 붙은 빨간 딱지, 위작 의심, 진위 감정 필요, 원작자 확인 불가. 당신의 아들 강민호 씨. 그는 현재 최소 5점의 에스더 강 위작을 판매했습니다. 총액 90억 원어치. 모두 가짜입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 큐레이터 강수진 씨. 소피가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에스더 강 회고전을 주관하면서 작가의 행방을 전혀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가가 사망했을 거라는 루머를 퍼뜨렸죠. 작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아이들이 그럴 리가. 강은숙 씨. 소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에스더 강 선생님. 당신은 30년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계속 숨어 살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건가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피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게 남은 게 뭐가 있죠? 저는 그저 늙은 세탁소 아줌마일 뿐인데. 당신에게는 당신의 작품이 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세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소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입니다. 진짜 에스더 강이 누구인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소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이에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소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다락방에서 내려갔습니다. 세탁소 안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엄마 여기.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소피를 보고 누구세요? 수진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소피 마르탱, 파리 국제미술재단 수석 조사관입니다. 파리 미술재단?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왜? 당신이 강수진 큐레이터 맞죠? 소피가 물었습니다. 에스더 강 회고전 총괄 책임자. 네, 맞는데요. 그렇다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스더 강을 찾았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소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여기요. 당신의 어머니, 강은숙 씨가 바로 에스더 강입니다. 뭐?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에스더 강이라고? 엄마는 그냥 세탁소 아줌마예요. 소피는 가방에서 3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엄마의 모습, 파리 비엔날레 시상식,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에스더 강이야.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소피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103점의 그림들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국제미술재단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림이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스더 강의 작품이라고. 그리고 오늘 딸 수진이 기획한 에스더 강 회고전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앞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벌 컬렉터들, 국내외 미술계 거물들, 유명 배우들까지 모두가 에스더 강을 보러 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전설을 저는 미술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피가 준비해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가의 모습으로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 앞에서 딸 수진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과 긴장으로 에스더 강, 30년 전 호련히 사라진 천재 화가. 오늘 우리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작가는 이 자리에 없지만 그때였습니다. 소피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소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진 큐레이터님,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소피가 무대 뒤를 가리켰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찾아 헤맨 그분. 에스더 강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전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검은색 드레스, 깔끔하게 정돈한 머리, 30년 만에 돌아온 화가의 모습으로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에스더 강입니다. 전시장이 술렁임을 넘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에스더 강이 살아있다? 30년 만에 나타났다고?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습니다. 수지는 무대 옆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에스더 강? 입술만 움직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시장에 퍼졌습니다. 어린 자식 둘이 남았고 저는 화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세탁소 다락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는 계속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103점이 됐습니다. 전시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03점, 30년간 숨겨진 신작이 103점이라고? 하지만 오늘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객석의 한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앉아 있는 곳을.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 강민호가 운영하는 민호 갤러리. 그곳에서 판매된 에스더 강 작품들. 제 손이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위작입니다. 전시장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에스더 강의 아들이 위작을 팔았다고? 저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이름을 도용해 가짜 그림을 팔았습니다. 총 5.90억 원어치.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앉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에스더 강인 줄도 모르고 제 이름으로 사기를 쳤어요. 제 딸 강수진 큐레이터도.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무대 옆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작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가가 사망했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렸죠. 작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죠? 엄마가 세탁소 하는 게 부끄러워서 거짓말한 건 아니고, 결혼식 때 시댁의 예술 교육자라고 거짓말한 건 아니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시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위작 판매 사실 확인해 주십시오. 구매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민호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도망치듯 전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소피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소피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제 자식들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니까요. 무대를 내려오는데 수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거였으면 왜 나왔어요?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 스스로를 망가뜨린 거야. 엄마를 이용하고, 엄마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저는 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밖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기자들이 민호의 화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세탁소로 가는 길, 30년을 다녔던 그 익숙한 길, 세탁소 철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세제 냄새, 좁고 어두운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어있는 벽, 103점의 그림들은 모두 소피가 가져갔습니다. 국제 순회전을 위해 파리, 뉴욕, 도쿄, 런던, 전 세계가 제 30년의 그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이제는 별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숨어있던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있어요? 민호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락방에서 내려갔습니다. 세탁소 안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두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화랑을 압수수색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전부 환불 요구하고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나도 끝났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미술관에서 해고 통보받았어요. 모든 언론이 저는 두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하지만 저를 부끄러워했던 그 아이들을, 이제야 무릎을 꿇고 있는 그들을,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에스더 강이에요. 강은숙은 오늘 죽었어요. 두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30년간 엄마였던 사람은 저를 세탁소 아줌마로만 봤죠. 엄마를 부끄러워했고 엄마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화가로 살겠다고. 엄마, 수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거잖아요. 세탁소 엄마가 아니라 성공한 무언가를. 이제 제가 그게 됐어요. 에스더 강이, 나가주세요. 엄마. 두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울면서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어있는 그곳에서 저는 새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재탄생. 30년간 엄마였던 여자가 다시 화가로 태어나는 그림. 붓이 캔버스를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시 오프닝 다음 날, 서울은 한 가지 뉴스로 떠들썩했습니다. 에스더 강 생존 확인, 30년 만에 귀환. 세계적 화가의 정체, 세탁소 아줌마였다. 에스더 강의 아들, 위작 판매 혐의로 수사. 모든 채널에서, 모든 신문에서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의 얼굴도. 저는 세탁소에 홀로 앉아 TV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화랑이 나왔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둘러쳐진 폐쇄된 화랑. 경찰이 작품들을 압수하는 장면. 민호 갤러리 위작 판매 혐의로 전격 수사. 구매자들 손해배상 소송 예고. 총 피해액 90억 원 추정. 기자가 말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나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앞.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수진. 큐레이터 강수진 씨, 어머니가 에스더 강인 줄 정말 몰랐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세탁소를 하셨고,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염도 안 깎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엄마, 우리 살려줘.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경찰이 화랑 전부 압수수색했어. 구매자들이 전부 소송 걸었고, 변호사 비용만 수억이래. 나는 완전히 끝났어.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나도 미술관에서 잘렸어. 모든 업계에서 나를 손가락질해.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졌어. 저는 두 아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줘야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랑 작품들 진품이라고 해주면 되잖아.
엄마가 에스더 강이니까 엄마가 그렸다고 하면 제 손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지 않은 그림을 진품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엄마, 제발. 민호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럼 구매자들도 물러갈 거고 경찰 수사도 끝날 거야. 저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사기야. 하지만 엄마가 에스더 강이잖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하면 그게 진품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그럼 그렸다고 하면 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나 때문이라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위작을 판 게 내 탓이야?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잖아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에스더 강인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준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에스더 강인 줄 알았으면 어쩔 건데? 이용했겠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의 딸이라고. 미술계에서 얼마나 빨리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엄마는 숨기고만 있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 커리어가 망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민호의 목소리가 비틀렸습니다. 엄마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으면 진작 이용했을 텐데 30년간 다락방에 처박아 놨잖아. 그거 진작 팔았으면 우리 얼마나 잘 살았겠어. 근데 엄마는 혼자만 알고 혼자만 그리고 그러고는 이제 와서 우릴 망하게 만들어? 저는 한참을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알겠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희가 여기 온 이유. 엄마, 너희는 나를 엄마로 본 게 아니구나. 에스더 강으로 본 거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용할 수단으로 본 거야. 30년간 나는 너희의 엄마였어. 세탁소에서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손이 트고 피가 나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 하지만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했지. 세탁소 냄새 난다고, 시댁에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 숨기고, 그러다 갑자기 내가 에스더 강이 됐어. 5천억짜리 화가. 그제야 너희가 찾아왔지. 하지만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를 이용하려고. 엄마. 수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가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뭐? 두 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엄마 안 돼. 민호가 매달렸습니다. 우리 어떡해. 너희가 알아서 해. 수진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엄마 아니면 아무도 없어. 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너희에게 엄마는 있었어. 하지만 너희는 그 엄마를 버렸어. 세탁소 엄마는 부끄럽다고. 이제 에스더 강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지. 하지만 에스더 강은 너희의 엄마가 아니야. 저는 두 아이를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두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결국 두 아이는 울면서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강은숙의 30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가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우리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 거대한 유리 건물, 1층부터 3층까지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피가 미소 지었습니다. 에스더 강 미술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에스더 강개인 미술관 오픈. 30년의 침묵. 103점의 신작 공개. 11월 25일 그랜드 오픈.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103점 작품.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파리, 뉴욕, 도쿄에서 이미 선주문이 들어왔어요. 작품당 평균 100억 원. 총 1조 원이 넘는 가치예요. 하지만 우리는 팔지 않기로 했죠. 당신의 미술관을 만들기로.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세탁소 다락방에 숨어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큰 미술관의 주인이 되다니. 들어가 보시겠어요? 소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벽, 높은 천장, 완벽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제 그림들, 새벽의 세탁소, 거친 손, 엄마라는 이름, 보이지 않는 여자, 모두 완벽하게 액자에 담겨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침묵, 30년의 눈물, 30년의 희생, 모두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때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소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에요. 에스더 강. 저는 다시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다시 화가가 되었습니다. 11월 25일 에스더 강 미술관 그랜드 오픈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유리 건물, 3층 전체가 제 미술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술 애호가들, 컬렉터들, 언론들,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온 시민들까지 모두가 30년 만에 돌아온 전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미술관 3층 사무실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 기자들의 카메라, 초대받은 VIP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소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떨려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화가로 서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화가였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붓을 놓지 않았잖아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손질한 머리, 가벼운 메이크업, 60세의 나이지만 거울 속에 저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에스더 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오프닝 세레모니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에스더 강 선생님, 이쪽 좀 봐주세요. 30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소피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홀연히 사라진 천재 화가 에스더 강. 오늘 그녀가 103점의 신작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103점의 작품은 30년간 세탁소 다락방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극빈한 환경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만은 결코 식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소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스더 강 선생님, 저는 무대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에스더 강입니다. 박수. 30년 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화가로 살 것인가, 엄마로 살 것인가. 저는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새벽과 밤에 세탁소 다락방에서 저는 계속 그렸습니다. 제 삶을, 제 고통을, 제 희망을 모두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103점의 작품은 화려한 파리의 밤이 아닙니다. 세탁소의 새벽입니다. 빨래, 너는 거친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의 슬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은 예술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이 미술관의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예술가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에스더 강 재단을 설립해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화가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받지 못했던 그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레모니가 끝나고 관람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섰습니다. 1층 전시실, 새벽의 세탁소, 어둠 속에서 홀로 빨래를 개는 여인, 거친 손, 차가운 물에 빨래를 빨고 있는 주름진 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고통이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힘이 느껴져요. 2층 전시실, 엄마라는 이름, 좁은 방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는 여인, 보이지 않는 여자,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여인, 한 중년 여성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보여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도, 이제 우리는 보입니다. 3층 전시실,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재탄생, 30년간 엄마였던 여자가 다시 화가로 태어나는 그림, 부활, 잠들어 있던 별이 다시 밤하늘에서 빛나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 작품, 용서하지 않는 자유. 더 이상 누구도 용서할 필요 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 여인의 뒷모습. 이 그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후 5시쯤 소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밖에 누가 왔어요? 누구요? 당신의 자녀들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말요? 소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후 민호와 수진이 미술관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1층부터 천천히 그림들을 봤습니다. 제 30년의 그림들을. 새벽의 세탁소를 보며 수진이 울었습니다. 거친 손을 보며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보며 둘 다 오열했습니다. 저는 3층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CCTV 화면으로 두 아이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2층, 3층, 그리고 마침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림들 봤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30년간 엄마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다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세탁소 아줌마로만 봤어요. 엄마의 꿈을, 엄마의 재능을 전혀 보려 하지 않았어요. 두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수진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를 이제야 보여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보여요. 평생 우리 곁에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던 엄마가. 저는 한참을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보이기 시작했구나. 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야. 화가 에스더강이야. 30년간 엄마로 살았어. 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나 자신으로 살 거야. 엄마, 나가주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변한다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어. 그때는 엄마와 자식이 아니라 그냥 두 명의 사람으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미술관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가 밤거리로 사라지는 모습을.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미술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첫날 관람객 5,000명. 언론은 21세기 최고의 미술 이벤트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텅 빈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그림들 사이를, 30년의 시간이 담긴 이 공간을, 그리고 3층 가장 끝, 새로 그린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오직 저만 아는 그림. 제목은 새로운 별. 60세의 여자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막 빛나기 시작한 별을 보는 그림. 그 별은 30년간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빛납니다. 더 밝게, 더 아름답게,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게. 저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60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에스더 강으로서의 인생이. 5년 후 2030년 봄, 에스더 강은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었습니다. 파리, 뉴욕, 도쿄, 런던,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에스더 강 재단은 수백 명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던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65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붓은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예전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이제는 세탁기가 아니라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제 작업실, 넓고 밝은 공간,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품, 65세의 아침, 아침 햇살 속에서 붓을 든 여인.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에스더 강 선생님 맞으시죠? 네. 편지 배송입니다. 서명 부탁드려요. 편지?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지? 저는 서명하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 발신인 란을 받습니다. 강민호, 강수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작업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긴 편지와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민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편지 드려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변했습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랑은 망했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일을요. 미술학원 조수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눈에서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수하게 그림을 사랑하는 눈빛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의 예술을 모독했는지, 어머니의 30년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금 저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무명행하지만 진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어머니처럼 환경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작가들을요.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변하려고 정말 노력했다는 것을요. 강민호 올림. 저는 눈물을 닦고 수진의 편지를 폈습니다. 엄마, 아니, 에스더 강 선생님께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립니다. 저는 큐레이터 일을 그만뒀습니다. 업계에서 퇴출당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공을 사랑했지 예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려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림을 그리며 웃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 저 결혼했어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돈은 없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를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세탁소에서 30년간 빨래하며 그림을 그린 위대한 화가 에스더 강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엄마처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엄마,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두 사람으로요.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요.
강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민호의 작은 갤러리, 희망 갤러리라는 간판, 무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린 소박한 공간, 수진의 결혼 사진,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 사진, 두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 에스더 강 미술관 앞에서 어머니의 꿈을 응원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두 통의 편지, 민호에게, 수진에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소피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진심으로 변했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그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해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초대장, 에스더 강계인전 -65세의 새로운 시작. 특별 초대 강민호, 강수진. 날짜 2030년 6월 15일. 저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제외. 두 개의 별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그림. 아직 닿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6월 15일 개인전 오프닝 날. 저는 일찍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소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떨려요. 당연하죠. 소피가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자식들을 만나는 건데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 65년의 삶이 담긴 그림들, 그리고 새로 그린 작품들, 재회,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 각자의 길, 그래도 가족. 오후 7시 오프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민호와 수진을. 민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소박한 원피스에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전시장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스더 강 선생님, 민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축하한다.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은 침묵. 그림 보고 갈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전시가 끝나고 민호와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또 와도 될까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천천히요. 부담 드리지 않게.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전시장에 남았습니다. 가장 마지막 작품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그리고 그 주변을 천천히 도는 작은 별들.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에 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별이라는 뜻의 이름. 30년간 숨어 있었던 별. 5년 전 다시 빛나기 시작한 별. 그리고 이제 그 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른 별들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으로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리고 그날 밤 65세의 화가는 새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그려질 수많은 이야기를 위해. 에필로그. 10년 후 에스더 강은 75세가 되었고 여전히 붓을 들고 있다. 민호의 희망 갤러리는 서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갤러리로 성장했다. 수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어린이 미술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에스더 강 미술관에서 만난다. 엄마와 자식이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세 사람으로. 그리고 수진의 아이들은 할머니를 에스더 할머니라고 부른다.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 에스더 강으로. 서울의 하늘에는 오늘도 별이 빛난다. 30년 숨어 있다가 다시 빛나기 시작한 별. 그 별은 이제 외롭지 않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는 생각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댓글로 편하게 나눠보며 소통하는 기쁨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웃음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늘 고맙습니다.